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K2 전차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또 노르웨이,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K2 전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세계 최정상급의 전차입니다. 미국의 M1A2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2 등 선진국의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K2 전차가 최강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내 전차 도입 관련해서는 파워팩 이슈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K2 전차의 완전한 국산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번번이 발목을 잡은 S&T 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1500마력의 국산 파워팩을 달고 K2 전차가 해외 시장에 마음껏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썼던 국산 파워팩에 대한 숨겨진 비화들과 이번에 완전한 국산화가 될 K2 도입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 전차는 1차 양산 100대에 이어 지금까지 2차 양산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과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인 파워팩 국산화에 실패한 상태였는데요. 파워팩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개발을 맡은 S&T 중공업의 파워팩이 내구도 평가에서 떨어지면서 독일산 변속기가 대신 탑재됐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 장치를 통칭하는 용어로 육중한 전차를 움직이는 심장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해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국산 파워팩의 변속기를 납품하기로 한 S&T 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예산 396억 원과 자체 개발비 269억 원을 들여 국산 전차에 탑재할 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S&T 중공업의 1500마력급 변속기는 야전시험과 도로시험을 통과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개발 단계에선 군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방기술 품질원이 제시한 주행기준은 9600km에 해당하는 320시간 동안 결함 하나 없이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함 없이 운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결국 문제가 됐는데요. S&T 중공업의 변속기는 내구도 평가 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7110km 구간에서 작동을 멈췄고 결국 2차 양산 사업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면 황당한 것이 엔진을 체결한 볼트 하나가 부러진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손된 볼트가 독일산 볼트였다는 것입니다. S&T 중공업 측은 자신들이 개발한 변속기가 문제가 아니니 처음부터 다시 9600km 전체를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S&T 중공업은 당시 전차가 9600km를 고장 없이 달리는 건 기계공학적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이나 독일 전차 파워팩 수명 보장 기준인 9600km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교체 수명을 말하는 것이지 연속 무고장 가동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국산 변속기가 혹독한 내구성 평가에서 탈락하고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도 충족하지 못하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방 규격 모호성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 규격이 개정되면서 다시금 국산 변속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해졌으며 그래서 군은 지난해 K2 전차 3차 사업에 국산 변속기 적용을 재추진했지만 S&T 중공업이 평가시험에 불참하면서 파워팩의 국산화는 무산됐고 3차 사업에도 독일산 변속기를 달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3차 사업에서도 국산 변속기가 제외되자 국산 변속기는 곧 사장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소식이 이미 터키, 인도, 핀란드, 사우디, UAE, 폴란드 등 수출이 유망한 국가들에게도 전해지면서 한국산 파워팩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터키에서 국산 파워팩을 가져다 쓰겠다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는 독일산 파워팩을 쓰려고 했지만 금수 조치 등의 이유로 조달에 실패하자 한국산으로 최종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터키 방사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산업체와 파격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거래는 터키 당국과 대한민국 기업 간의 전략적 이해의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터키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파워팩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당시 터키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따르면 두산 인프라코어와 S&T 중공업의 파워팩에 적용된 모든 부품에는
독일산 부품을 포함한 독일 제품 전체를 제외시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K2 전차의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를 개발했지만 독일의 금수 조치로 인해 파워팩의 도입이 막히자 대량 생산이 막혀있던 상태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후 자체 개발이나 제3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방안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산 파워팩 도입만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무기 체계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면 반가운 일이지만 터키의 파워팩 공급 계약을 한 것은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터키가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부 기술 이전을 해줘야 한다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보여온 과도한 요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달 터키와의 계약이 공동 생산 형태가 아니고 직도입 형태로 바뀌면서 우려했던 내용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터키의 대규모로 한국산 파워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한국의 파워팩을 염두에 둔 국가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주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1500마력을 받쳐줄 변속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파워를 높일 수 있었지만 변속기는 다양한 속도의 영역대를 커버하면서도 톤당 30마력의 엔진 힘을 높은 내구성으로 받쳐주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자동차의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들보다 변속기는 굉장히 소수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500마력의 파워팩은 러시아에서도 난항을 겪으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S&T중공업은 최근 자사의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2 전차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가 탑재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T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변속기 결함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내년 상반기 군 내구도 조사만 남았다며 K2 전차의 4차 양산 물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K2 전차 4차 양산을 고려 중인데요. 그런데 아직 4차 양산에 관련된 내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S&T중공업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국산 변속기를 바로 납품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전차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 K1 전차와 K1A1 전차의 성능 개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우리 군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군에서는 K1 계열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에서 방어력 강화가 제외돼 합참의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육군은 전차의 방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차의 두께를 두껍게 개량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차의 중량이 6에서 7톤 이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의 톤수를 맞추기 위해 1200마력의 파워팩을 1500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계열 전차는 사실상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산을 위해 이전에 폐쇄된 방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해외에 파워팩을 도입하는 것도 해외 업체의 지나친 가격 인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1500여 대에 달하는 K1 계열 전차들을 모두 K2로 교체하는 비용은 14조 원가량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의 개량으로 운용되고 있는 K1 전차와 K1A2 전차는 최근까지 성능 개량을 통해 다양한 개량이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 일선에서 20년 동안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차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워팩 성능을 개량하는 추세인데요. 결국 국산 파워팩의 성공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와 군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K2 전차의 4차 양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 2 및 미국의 M1A2 계열 전차와는 달리 유일하게 양산 중인 전차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화력 및 생존 가능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성능 개량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현재 많은 나라들이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4차 양산에서도 100대가 넘는 물량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양산에 국산 파워팩이 도입된다면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K2 해외 수출에도 엄청난 강점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창정비 ROC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은 무기 종주국인 미국을 상회하는 세계적인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내년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된 파워팩으로 K2가 양산되면서 대한민국의 파워팩 기술은 물론 K2 전차의 신뢰도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산 파워팩과 K2 수출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